네, 안녕하세요. 농부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파이프라인 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책들을 꼭 굳이 사서 소장해서 읽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 사더라도 여러 블로거들의 서평들을 꾸준하게 여러 개를 보다 보면 그 책에 대한 핵심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겠지만은 그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은 여러 블로거들의 서평들을 한 개가 아닌 5개, 6개, 7개, 10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게 되면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책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인드하고 원칙 그런 내용들을요. 파이프라인 우화의 내용 자체는 근로소득에서부터 자본소득으로 교체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노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인컴소득, 가만히 있어도 자본소득을 생길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2명의 젊은 초용을 고용하고 물을 길어다 주면 그 양에 따라 돈을 주기로 합니다. 이 2명의 젊은 청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한 명은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젊은이는 맨날 일하고 나니까 저녁에 등이 아프고 손이 쑤시고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쌓이는 것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A라는 젊은이는 퍼나르던 양동이를 더 크게 주문 제작하여서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아 옮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B 젊은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서 물이 저절로 마을에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택합니다. A의 젊은이는 노동소득, B의 젊은이는 자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런 임대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B 젊은이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혹은 즐겁게 노는 시간에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흘러가는 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걸리진 않고 꾸준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구축되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근로소득보다 더 많이, 즉 자기 노동소득보다 더 많은 자본소득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물통은 우리의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은 시간과 돈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내가 그 직장에 얼매여 있어야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보통 평범한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자기의 노동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크기인 물통의 크기만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똑같이 자기 몸을 이용하여 물을 퍼다 나르고 있습니다.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즉,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행위를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든 물통은 마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퇴직하게 되고 내 몸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차이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마침내 물통이 말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첫 직장부터 퇴직까지 차곡차곡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펑펑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노는 동안에도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돈이 쌓이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파이프라인 우화 자체가 주는 교훈은 한 젊은이는 평생 근로소득으로 사는 것을 택하였고 한 젊은이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본소득을 구축하여서 여유롭고 행복하게 평안한 삶을 사는 걸 택하였습니다. 결국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몸을 쓰면서 한평생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차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여기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마을로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배당소득, 임대소득, 모든 저작권료, 책인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내가 죽어도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죠. 외국의 백만장자는 존 리의 말대로 수입의 15%에서 20% 혹은 30%까지를 투자합니다. 파이프라인의 구축을 위해서. 인생 한 방을 노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퇴직까지 굴렸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 지분을 사거나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은퇴 시기가 되면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이 넘어서면서 평안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전원주를 아실 겁니다. 그 전원주는 수십억, 수백억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 핵심은 아끼고 그 돈으로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천천히 우상향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SK 하이닉스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였는데요. 오늘 날짜로 현재 SK 하이닉스는 13만원입니다. 이분은 13,000원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서 장기 보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올바른 투자를 하시려면.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투자하시고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꾸준함이 있을 뿐입니다. 꾸준하게 해야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노후 준비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탑을 쌓듯이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절제하시고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인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내 몸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 배당 소득, 임대 소득 이런 것들 통해서 자본 소득을 창출해내서 자본주의를 현명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본가입니다. 생산성 있는 자산을 꾸준하게 사모아야 됩니다. 결국 직장인에서 직장인 자본가, 여기에서 자본가로 되는 그 시점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은 얼마든지 백만장자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투자해 시간이 갈수록 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원칙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